꼭 작은 크기의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은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수술할 때는 이것이 하나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 예비능이라는 게 많은 기관이에요. 간암이 재발해도 수술을 또 해서 그만큼 생존율을 늘리고 절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탄 씩씩TV 보람찬 토크의 하보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하시는 두 분 외과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교수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간 이식외과를 맡고 있는 유태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담체 이식외과 조원태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간암과 간 절제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간암의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암의 치료는 현재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완치를 계획할 수 있는 근치적 치료가 고주파 열치료, 그다음에 간 절제 수술, 간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간 절제 수술이 가장 또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간 절제술은 너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간 모양을 생각할 때 용적상으로는 오른쪽 간이 한 60, 70% 정도를 차지하고 왼쪽 간이 한 30, 4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당연히 왼쪽 잘라내는 게 수술도 쉽고 예후도 좋고, 오른쪽 잘라내는 게 간 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크기에 따라서는 그것도 틀리겠지만 위치에 따라서는 간을 보면은 8개의 분엽으로 나뉘는데, 빅퉁에 있으면은 그 암 주변만 도려내는 이제 종양 절제술을 하고요. 그 분엽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분엽으로 가는 혈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담도를 잘라내고 그 분엽을 잘라내는 분엽 절제술. 그리고 두 가지 분엽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구역 절제술이라고 두 개의 분절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그리고 3개 이상의 분절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옆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간은 일종의 그 나무의 모양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암이 나무의 가장 끝 가지에 잎사귀 부분에 있다면 그 잎사귀만 자르면 되는 거겠죠. 하지만 굉장히 큰 어떤 나무 줄기에 암이 있다면 아주 조그만 암이라도 그 큰 원줄기를 같이 포함하여서 절제하기 때문에 꼭 작은 크기의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은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위치도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암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수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분절 절제술이나 구역 절제술, 옆 절제술이 아니라 종양만 제거해서 간의 용적을, 남은 용적을 최대한 보존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의 위치에 따라서 수술이 많이 달라지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 간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에 이렇게 장과 같이 이렇게 막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 우리 몸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 주변에 어떤 인대가 여기를 꽉 잡고 있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제로 수술할 때는 이것이 하나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그리고 5번, 6번 쪽에 있는 암종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수술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 침수 수술인 로봇이라든지 복강경 수술로 좀 더 손쉽게 수술할 수 있는 반면에, 안쪽에 있는 이 7번과 8번 횡격막, 또 가장 배 심부에 가려져 있는 간 옆에 있는 암종 같은 경우는 또 접근하기 좀 어려운 수술로 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간암 수술은 미루면 안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자꾸 나쁜 암이지만 반면에 간에만 생기고 다른 데로 전이하는 경우가 초반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기 전에 잘라내면은 거의 완치가 가능하고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또 신기한 게, 간은 또 재생이 된다는 게 또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런 장기가 없지 않나요? 간이 예비능이라는 게 많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가 100%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한 20, 30% 정도만 일을 하고 있다가 몸에 독성 물질이 들어오거나 해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간은 여유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잘라내면은 그 공간을 채우고 자기가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증식이 일어나고 약간 세포가 커지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재생이 아니라 이제 약간 기능을 안 하고 있던 애가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 절제술 후에 재발률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40%, 50% 정도는 재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생존율하고 재발률하고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암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간암이 재발해도 수술을 또 해서 그만큼 생존율을 늘리고 절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간에 재생하는 특성 플러스 그다음에 간이 다른 데로 전이를 많이 안 하는 특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국소 치료라고 해서 다른 이제 비술적인 치료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보통 간이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간 절제술이 어려울 때는 간 이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간 이식도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우선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이제 간암일 때 간 이식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간 내 안에만 존재하는 간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예후가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간 외로 좀 원격으로 전이된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남는 간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예후가 당연히 이제 불량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암 환자가 아닌 그냥 간 경변 환자에 있어서 정말 일반적인 생활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간 경변증 환자에 있어서 간 이식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간절제 환자는 간절제를 그냥 간절제가 아니라 구제 간이식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간이식으로 가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버는 일종의 시간을 버는 그런 치료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식외과 의사로서 간암에 가장 좋은 수술은 간 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발률도 그렇고 이제 생존율도 그렇고 간 이식만큼 좋은 수술이 없습니다. 근데 간 이식 수술은 공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큰 수술을 받아야 되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제 간 이식을 하진 않아요. 네, 오늘은 간 절제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에 간 이식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간 이식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시식 하나를 되세요.